축하드립니다, 대표님. 1월 31일 날 자유통일당을 창당을 하셔서 대표로 추대가 되셨는데 네. 뭐 당명을 좀 어떻게 고려가 되셨는지 당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유통일당인데요. 적화통일이 되고 있다고 봐서 적화통일을 막고 자유통일을 하자. 그럼 북한이 핵 미사일을 가지고 세계를 위협하는데 이것도 자유통일이 되면 다 해결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 국가를 더욱 위대하게 만들고 또 이 핵 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세계 많은 분들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유통일이 되면 둘 다 해결된다. 그래서 자유통일당으로 했습니다. 방금 이제 통일을 말씀을 하셨는데 문재인 정부도 추구하는 게 통일이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통일하고 좀 어떻게 좀 다르신 겁니까? 우리는 자유통일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통일이고 연방제 통일이고 연방제 통일은 홍콩식으로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진정한 자유와 자유 기업에 의한 성장, 국가의 발전 이것을 기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연방제 통일은 바로 적화통일로 가는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이 우리 당의 목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이 주사파 정권이다 하는 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용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입니다. 이렇게 평창올림픽 리셉션에서 이야기했는데요. 이 자체로 벌써 탄핵감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불법 부정선거 정권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물론 김경수부터 김동원 드루킹 댓글부터 시작해서 불법으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송철호 자기 오랜 그 형님 당선시키려고 청와대가 뭐 다 나서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정점으로 해서 불법 부정선거 집단이기 때문에 저 집단은 바로 탄핵되고 바로 구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문연대 이런 생각과 관련해서는 이제 자유한국당하고도 큰 차이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네. 그 자유한국당을 떠나게 되는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자유한국당은 유승민을 받아들이기 위해 가지고 자기 당을 해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름도 바꾸고 색깔도 바꾸고 당을 해체하는데요. 저는 자유한국당에 들어온 지가 당시 민주자유당 때 1994년 3월 8일에 들어와서 25년 10개월 동안 자유한국당을 한 번도 탈당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너무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통일당을 창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뭐냐? 과거에 자유한국당이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5번 바뀌었는데요. 이 바뀌는 것은 모두 대통령 선거 때 바뀌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때 당명을 바꾸고 당을 저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70일 앞두고 당명을 바꾼다고요? 색깔을 바꾼다고? 로고를 바꾼다고? 그런데 황교안 대표한테 이야기했어요. 이거 아니다. 이야기했는데도 이분이 뭘 못 알아듣는지 어떻게 됐는지 유승민의 말을 듣고 지금 총선을 앞두고 당을 해체한다. 8석밖에 없는데 이 108석의 당이 해체하고 당 색깔, 로고, 당 이름까지 다 바꾼다.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유승민교와 함께해서는 안 된다, 한국당이. 함께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유승민 의원이 그냥 평당원으로 들어온다. 국회의원 한 사람은 들어온다. 이거는 모르겠는데 유승민의 3대 조건 아시죠? 예. 당을 해체하라는 거죠. 그건 안 되지. 자기가 들어오면 들어오지. 자기가 그 유승민 의원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탄핵 이후에 탈당을 했어요. 그 바른당을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바른미래당을 만들었어요. 세 번째 새보수당을 또 만들었잖아요. 또 해체하고 또 만들자고. 이거 3년 만에 이거 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본인이 자기 성찰을 좀 해야죠. 얼마 전에 이제 통일당 함께 하시는 정광훈 목사께서 황교안 대표를 두고 이제 정치가 아니더라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정광훈 목사님은 이제 황교안 대표를 너무 짝사랑을 많이 하세요. 목사 장로 아니에요. 그리고 장로, 보통 장로가 아니고 신학교를 나온 거의 전도사급의 장로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짝사랑을 많이 해요. 제가 짝사랑 그만하시라. 짝사랑은 본인도 괴롭고 또 보는 사람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만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데 자꾸 하다가 결국 너무 실망해가지고 지금 안 좋은 소리를 많이 쏟아내는데 뭐 저는 뭐 그렇게 짝사랑을 많이 한 건 아니고 다만 제가 황교안 대표가 당시에 당대표로 안 나오려고 할 때 그때 지지도가 높았거든요. 단연 1위였어요. 그래서 제가 황 대표를 찾아서 지금 국가가 위기인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필요합니다. 야당이 총리나 이런 것 대통령 권한 대행하고는 다르지만 야당이 지금 이럴 때는 견제 역할이 필요하니까 들어오시는 게 국가를 위해서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설득해서 모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 대표 경선을 할 때도 제가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가 계속적으로 황 대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본인이 유승민의 이야기를 듣고 당을 해체한다. 그리고 몇 가지 뭐 원칙적이지 않은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거 보고 참 걱정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당을 해체한다 그러니까 저는 뭐 부담 없이 당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총선 전에 황교안 대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전혀 없는 건가요? 함께 하는 게 이제 뭘 함께 하느냐인데 얼마 전에도 만났습니다. 바로 황 대표 보자 그래서 만나고 저는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도 만나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함께 하는 그런 건 하는데 다만 우리 자유통일당은 문재인 정부와 최전선 청와대 앞에서 바로 이 밤잠을 안 자고 열심히 거기서 싸우고 최전방에서 하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반문재인 여러 정당 사회단체 각 국민들하고 더불어 함께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황교안 대표랑 김영호 공천위원장 만났다는 거는 좀 안 알려진 이야기 같긴 한데 언제 보셨어요? 무슨 이야기를 좀 하셨는지 소개 좀. 황교안 대표 만난 거는 창당 이후? 아니 창당하기 전이죠. 창당 이제 소식이 알려지는 그때였는데요. 황교안 대표 만난 거는 며칠 안 됐어요. 다 며칠 안 된 이야기인데 지난 화요일 28일이네요. 그다음에 김영호 의장은 29일 오찬을 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들을 좀 하시던가요? 뭐 황 대표한테는 제가 아주 솔직히 이야기 다 했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거 당을 해체하고 유승민은 그렇게 하고 또 박영준을 통합추진위원장으로 했잖아요. 저는 그건 또 이해를 못하겠어요. 통합추진위원장은 당연히 황교안 대표가 해야지. 아니면 다른 당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하든지 이게 보통 통추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대리인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아무도 아닌 사람은 왜 그러면 통추위원장을 시키고 거기에 또 따라가는 사람들 보면서 저는 의아하더라고요. 정치 상식이 안 맞다 그런 이야기를 주로 했고 김영호 위원장을 만나가지고는 김영호 위원장은 저한테 주로 이야기를 했죠. 그 당을 나가지 말고 어떻게 자기랑 같이 하자 뭐 이런 건데 뭐 김영호 위원장보다는 제가 당을 더 오래 있었고 제가 뭐 더 많이 알고 당에 대한 애정은 제가 더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걱정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실정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면 자유한국당하고 자유통일당하고 큰 차이가 없다. 이런 또 세간의 평가들도 있거든요. 그 대표님께서 이제 어쨌든 한국당이 보수통합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국당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문재인과 싸우고 통합도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투쟁을 중심으로 해서 통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들은 투쟁하는 사람은 극우로 몰고 태극기, 십자가 이런 건 다 빼버리고 이건 극우다 이야. 중도로 간다는 거죠. 그 중도 통합론이 황교안 통합론이고 저는 자유 통합론이에요. 우린 광장 투쟁 통합론이 제가 하자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보수 통합이 이제 보수 진영의 화두인데 자유통일당 창당이 보수의 분열을 오히려 좀 촉진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분열이 아니고 이제 우리 광장에도 많이 나눠져 있어요. 태극기도 한 4-5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통합하고 지금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 쪽이 벌이는 이 극우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 부분이 진짜 애국이다. 그래서 탄핵 이후에 3년에 걸쳐서 촛불광란에 맞서가지고 태극기 집회를 해왔고, 이들이 가장 경험도 많고 가장 애국적인 자발적인 조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완전히 돌아서서 뭐 안 그래도 거기 우리 공화당도 있고 다른 당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두기보다는 이 모두를 태극기와 십자가 그리고 반문재인의 중심이 되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엮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호소해서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그래 나가는데, 한마디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투쟁을 통해서 자유가 확보되고 민주주의가 확보된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유한국당은 투쟁하는 것은 극우다. 투쟁을 하지 말고 협상을 주로 하자.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전혀 성격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투쟁, 광장, 대중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단체, 국민과 소통과 일치를 통해서 우리는 문재인을 반대하고, 여기는 그거는 과격하니까 그냥 박영준 뭐 이런 사람들처럼 말로 그림을 잘 그린 사람하고 앉아가 하겠다. 굉장히 다르죠. 대표님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대표님을 향해서 극우화되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도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저기 보수 진영에서 나오는 말들이 보수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김문수가 너무 극우화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극우라고 하는 거는 탄핵 반대 외치면 극우로 몰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탄핵에 많이 관여하고 동조했잖아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친박이 아니에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대통령 후보도 경선했고 당대표 경선도 해서 제가 다 떨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됐거든요. 그런데 그럼 왜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고 감옥 가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탄핵 반대, 박근혜 석방을 외쳤느냐? 그거는 그 사람이 탄핵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감옥에서 32년형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반대하는 건데, 이것이 극우라면 저는 극우를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오히려 기성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은 거는, 저렇게 박근혜 대통령만 구속된 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도 구속됐잖아요. 국정원장이 4명이 다 구속됐잖아요. 이런 걸 보고도 석방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 지난 3년 동안 아무리 들쑤시고 온갖 선동을 했지만은 뭐 뇌물 먹은 거 한 푼도 못 찾아냈잖아요. 그러면 지금쯤은 이게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이러면 되잖아요. 그럼 지나간 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빡빡 우으면서 우리는 극우고 박근혜는 여전히 잡아가지고 저렇게 꼭 저렇게 하는 게 맞느냐. 그런 면에서 참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완전히 이 주사파 정권으로 넘어가고, 주사파가 주도하는 전국에서 좌클릭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넘어져도 계속 이 주사파의 좌클릭에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가겠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한미동맹을 지키고, 자유기업을 지키고, 자유언론을 지키고,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그런 우리 자유통일당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석방을 해야 됩니까? 물론이죠. 석방해야죠. 당연히. 지금 사람 죽인 전두환 대통령도 이렇게 오래 안 살았어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도 사실 시위하는 우리 학생들을 뭐 190명 이상 죽었잖아요. 구속됐습니까? 그럼 누가 이렇게 세계 어느 나라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게 있느냐. 그래서 이거는 잔인한 것이 아니라 잘못되고 잔인한 주사파 김정은 집단이죠. 최근에 보수진영 대권 후보자 중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2위에 올랐거든요. 여기 어떤 현상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저는 그거 참 민심이라는 게 역시 정확하고 정직하다.
지금 저도 윤석열 박수를 많이 쳤어요. 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말 그대로 살아있는 권력도 뭐 공정하게 수사해라 하잖아요. 윤석열은 정말 뚝심이 있고 정의로운 사람이다. 아, 저런 사람이 검찰총장 하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희망이다. 그나마 저는 위안이 되고 참 너무 국민들이 윤석열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밤잠을 잘 수 있다 이 정도 아닙니까? 우리 경찰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데 경찰이 그런 이제 배신과 이 대가 좀 약해요. 우리 자유한국당도 정말 윤석열을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겠지만 우리 자유통일당은 윤석열 같은 사람을 우리가 영입해서 대권 후보로 내세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입장을 내서 정치를 안 하겠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를 안 할 거라고 보십니까? 안 하겠지만 저분이 정치를 하도록 압력을 받고 권유를 받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에 의해서. 자유통일당에서 영입할 생각은 우리는 윤석열 총장 같은 분이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이제 메시지는 낼 수 있습니다만은 검찰총장을 훌륭하게 수행하는데 방해되는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저런 사람이 정말 제대로 우리나라를 맡아서 공직을 운전해야 되지 않느냐. 문재인 같이 자가 운전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윤석열 같은 바르고 뚝심 있고 정말 당찬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운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있다가 또 서울구치소 가서 좀 면회 신청도 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면회를 박근혜 대통령 면회를 내가 신청을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가서 면회를 한번 신청할 생각입니다. 그 전에는 면회는 못 해보셨죠? 서울 성모병원 거기에 입원하고 수술하는 첫날 제가 갔습니다. 면회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막더라고요. 그래서 교도관들하고 그 경찰들이 협의를 해서 위에 가서 그러면 의견을 여쭤보겠다 그러면 뭐 가서 면회를 자기는 좀 몸도 그렇고 하니까 안 하겠다 이래가지고 못했습니다. 뵙게 되면 가장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시죠? 건강하시라고 하고요. 그리고 억울하고 그렇지만 이 변호인도 접견을 여러 명 하고 지금 유행한 변호사 혼자 하는데 여러 명과 면회를 하고 또 가족 특히 그 박지만 씨 그리고 그 자기 조카들 있잖아요. 귀여운 조카들도 면회를 해서 그 안에 감옥에 있을 때 그 가족들 보고 이러면 굉장히 마음이 풀리고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면회를 좀 더 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좀 궁금한 게 이제 광장으로 나가야 한다거나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우리 공화당하고 또 큰 차이가 별로 없다 이런 또 지적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우리 동지로 생각하고요.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로 우리 동지입니다만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더 이제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죠. 그리고 거리 투쟁을 좀 더 이렇게 많이 하는 그런 소수파지만 상당한 정도로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집단이죠. 우리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오직 박근혜는 아니고 우리는 이명박도 석방해라. 그리고 나머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나 이런 네 분의 구속된 원장님들 이분들도 석방해라. 국가정보원을 확실히 활성화시켜라. 국가의 안보 기능을 활성화시켜라. 그런 게 우리 당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자유통일당 창당을 하셨으니까 네. 총선 전략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253개 지역구에 이제 다 후보들을 내실 생각이신가요? 냅니다. 네. 총선 전략을 좀 어떻게 짜고 계신지 좀 구상을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는 이제 총선 전략이 좀 아직까지 너무 두서없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은 첫째는 태극기, 광장, 투쟁하는 사람 그리고 기독교 세력도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그리고 각 종교단체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본적인 틀을 만들고 그리고 국민 공모를 받을 생각입니다. 우리 각 지역의 지역구 출마자, 비례대표 출마자 이걸 공모를 곧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해나갈 생각입니다.
대표님은 혹시 어디 출마를 아니면 비례? 저는 아직까지 이 중앙당이 아직 이 지경인가 생각을 못했습니다만은, 예, 저는 이제 중앙당 전체를 기본적으로 체제를 정비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수 진영 통합이 이루어지면 뭐 총선 전이라도 한국당이나 뭐 우리공화당이나 이렇게 선거 연대는 가능하시지 않으신가요? 물론입니다. 그건 이제 후보 단일화라고 그러죠. 비례대표는 각자 내면 되고 그죠. 이제 지역구를 지역구 후보를 단일화하는 작업, 이거는 단일화 협상이나 여러 가지 노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른 당이긴 한데 황교안 대표 서울 종로 출마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직접적으로 황교안 대표한테 그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다면 그렇게 가는 게 맞겠는데, 제가 이제 그래 해라 이런 말하기는 그렇겠습니다만은 본인이 조금 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정치는 의사결정이 분명하고 그리고 신속하고 또 국민들이 볼 때 수긍이 가는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 셋 다 어느 것도 아닌 시기 되기 때문에 좀 답답해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님도 이제 TK 출신이신데 한국당 지금 보면 TK 물갈이를 비롯해서 이제 영남 지역 쇄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권은 쇄신돼야죠. 쇄신되는 건 틀림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쇄신할 거냐. 이게 선거 전략하고 관련해서 많은 게 있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기본 구상은 보다 젊은이들이 많이 당으로, 우리 당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오면 좋겠다. 자유한국당도 똑같죠. 보다 젊고 유능한 사람이 요즘 많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거기에 좋은 자리는 눌러붙어 갖고 선거 나가면 또 되고 이러니까 막 너무 이렇게 집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역시 공천 과정을 통해서 경선도 그렇지만은 전략적인 과감한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그 TK나 영남권 의원들이 반발해서 좀 이제 자유통일당에 합류하고 싶다 이렇게 나오시면 받아주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좋은 분들은 저희들은 받을 수 있어요.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 확산 우려가 이제 굉장히 좀 심한데, 네. 이제 통일당 함께 하시는 정광훈 목사께서 이제 어쨌든 최근에도 광장 집회를 하고 그러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감염증 확산을 시킨다는 그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까지는 감염이 확산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 따지면 저는 매일 지하철 몇 번씩 갈아타고 출근하는데, 지하철 안에 더 하죠. 그럼 다다다다 붙어가 출근 시간에 대단하잖아요. 그럼 지하철도 중단시켜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이제 조금 우려가 좀 줄어들 때까지 집회를 좀 자제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출퇴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 가장 감염 가능성이 높은 것이 지하철에 밀폐된 공간인데요. 이 광장은 그렇게 밀폐된 공간은 아니고 그렇게 이렇게 근접해서 장시간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광훈 목사를 비판할 정도면 지하철 출퇴근 시간에 한번 타보시고 그런 이야기 하면 좋겠어요. 정광훈 목사와의 인연은 좀 오래되셨습니까? 좀 오래됐습니다. 옛날 제가 도지사 할 때 저를 찾아와서 대통령 후보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때는 대단하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냥 한번 찾아와서 도지사 사무실 와서 면담을 했고, 그 뒤로 제가 이제 선거에도 서울시장도 떨어지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 교회를 한번 갔더니만은, 그래서 그 교회 설교도 들어보고 이러면서 훨씬 더 가까이 된 그런 거. 마지막으로 이제 좀 하고 싶은 말씀이시라든지 아니면 이제 자기 총선이나 아니면 보수 통합이나 좀 생각해 두셨던 부분들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언론인들에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에게 또 중요한 내용을 전하는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본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내에서의 직업은 언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언론은 절대로 이 공정하고 애국적인 언론이 돼야 안 되겠느냐. 최근에는 사실 주사파가 거의 우리나라를 점령했거든요. 문재인 말하는 거 들어보면 완전 저건 주사파 아닙니까? 친북, 종북이 도를 넘잖아요. 신영복 같은
그런 사람은 어떻게 존경하는 사상가라. 그냥 존경하는 뭐 문필가다 이런 거는 또 있을 수 있어요. 존경하는 사상가라는 건 내놓고 종북 행보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한민국 전복 사범이 신용복이거든요. 근데 단순한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전복하는 이런 사람들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데 비판을 안 한다. 좀 심하지 않냐. 김원봉이 건도 똑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일어나는 지나치게 반대한민국적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언론이 건전한 비판을 해야 나라가 유지가 되는 거 아니냐. 그 점만 꼭 좀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언론 환경이 좀 보수진영이 굉장히 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나는 불리한 거는 뭐 괜찮는데 유불리가 아니고 나라가 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이 지금 보세요. 북한이 그것도 수소폭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군사적으로 우리는 수소폭탄이 없고 핵이 없잖아요. 이미 벌써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북이 우위에 섰잖아요. 중국 공산당이 또 지금 부상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그 공산당 체제로 가야 되느냐. 그런데 추미애가 토지를 국유화하자. 그리고 박원순이가 토지 공유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이 공산주의 아닙니까? 토지 국유화는 이건 너무나 공산주의 가장 기본이 토지 국유 아닙니까? 토지 공유화. 이런 이야기에도 언론이 비판을 제대로 안 하더라고. 슬쩍슬쩍 이렇게 한다고. 그 노골적으로 그거는 좀 비판해줘야만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사유재산 제도와 자유가 확립이 되는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2018년도 지방선거 할 당시에 그 네. 안철수 후보랑 같이 경쟁을 하셨던 사이시고 네. 또 제가 알기로는 다니엘아가 상당히 좀 근접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때 당시 기억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신당 창당을 한다고 하는데 네.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래서 그분이 저는 뭐 그렇습니다. 저하고 단일화하는 거는 좋은데 자유한국당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내가 양보를 탁 해드리겠습니다. 답을 그렇게 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안철수 후보 보고 그때 그랬어요. 제3의 길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 아니면 남한이지. 제3의 지대는 없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한반도의 현실입니다. 자꾸 제3을 하는데 제3은 당신 머릿속에는 있지만 현실 속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지 제3의 길이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라 그러는데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무사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놀란 게 독일이나 미국 갔다 왔다는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공항에서 큰절을 하는 거 보고 저는 경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 독일을 갔다 왔다면서 하는 짓은 조선시대 짓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 그게 난 지금 굉장히 수수께끼입니다. 지금 안철수 대표가 이제 자유한국당하고는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방금 하셨던 그 조언이 지금도 유효한 조언인지 한국당에 들어와야 한다? 나는 한국당원이 아니니까. 그때는 내가 후보였기 때문에 내가 양보를 해주면은 사실 단일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권한이 있었고 지금은 내가 그런 권한 없고 다만 자유통일당에 들어오더라도 자유통일당의 기본 강령과 정신을 함께 해야 되겠지, 그죠? 그 우리를 해체하고 그리 오라든지 이거는 못 가지. 제3의 길 이런 노선은 저는 정치를 안 하면 안 했지. 그런 소리는 저는 안 하겠어요. 지금 딱 그 제3의 노선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안철수 대표에게 뭐 조언을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딱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제3의 길은 없다. 그건 독일은 모르겠는데, 독일은 난 잘 모르지만, 뭐, 대한민국에는 제3의 지대, 제3의 길 없다. 말 나온 김에 저기 유승민 대표에게도 한마디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유승민은 사람이 되면 된다. 사람이 되어라. 김세현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되어야지. 양심이 있어야지. 그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양심이 없는 이유 딱 하나만 좀 더 설명 좀 하나만 근거로. 자기가 자유한국당을 해체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나는 그런 이야기를 유승민 의원 같은 사람이 한다는 거는 인간의 기본에 대한 의심이
들더라고요. 김세현 의원은 자기 아버지가 김진태 의원, 저하고 같이 국회의원 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4선, 자기 장인 한승수 의원이 3선, 자기 3선 아니야?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많이 한 사람이, 자유한국당 존재 자체가 민폐다, 도구물이다, 그런 이야기는 좀 너무 심하지 않아요? 상식적이지 않다, 나는 그래 보여요. 그러면서도 본인은 자유한국당의 부산시당 위원장도 하고, 여기도 연구원장도 하고, 보건복지위원장도 하고, 이번에 또 공천관리위원까지 또 넙죽한단 말이에요. 이거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왜 도구물을 왜, 자기 말은 이건 더 관리하기 위해서. 도구물을 내가 관리하면 독이 없어질 것 같다. 그것도 매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마지막으로 황교안 대표에게도 딱 한마디 남기고 싶은 말씀.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많이 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황교안 대표에게 매우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기대가 계속 가라앉고 있는 데 대해서 본인도 알겠지만 안타까울수록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사람은 자기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국무총리로 임명했지 않습니까? 면회 한번 갔습니까? 그것만 묻고 싶습니다. 어저께 홍준표 대표가 페이스북에 대표님 향해서 이제 영혼이 맑은 사람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꼭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 총선 전이 됐든 후가 됐든 다시 보수진영의 한 일원으로서 함께 하실 수 있으신지. 그렇죠. 저는 홍준표 대표도 그렇고 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함께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만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사람은 안 되죠. 문재인 같은 사람. 이건 안 되지. 전복하면 안 되지. 대한민국은 영원해야죠. 그런 생각 가진 사람, 적어도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으려는 사람만 빼고 나머지는 함께 해야죠.